이게 글로벌 침투율이 16%잖아요. 그러면 아직 침투율이 바닥인 곳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12년 만에 50배, 60배가 이제 증가하는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잠재적 이 성장세가 엄청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중국 전기차 회사들 일찍 눈을 돌렸습니다.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저는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전기차 캐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캐즘이라는 거 얘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글로벌 점유율이 이제 한 16% 정도 되면 이제 정체가 한번 온다. 왜냐하면 얼리어답터들이 하는 게 한 16%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딱 전기차 침투율이 1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얼리어답터들, 그러니까 이미 살만한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샀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정체가 왔다.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기차 캐즘인데요. 이게 글로벌 침투율이 16%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국 같은 경우가요, 지금 무려 한 2% 정도 됩니다. 전기차 침투율이 엄청나게 이 평균을 올리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한 16%쯤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10%가 좀 안 되고, 유럽도 상당히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몇 개 지역에서 침투율을 쭉 올렸습니다. 그러면 아직 침투율이 바닥인 곳들이 있겠죠. 그런 곳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 살지 못하는 나라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일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전기차는 국가가 보조를 해주지 않으면 성장하기 힘든 산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여력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렇게 전기차를 진흥시킬 만한 이런 여력이 조금 부족한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동남아시아인데요. 중국 전기차 회사들,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일찍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전기차를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도 하고 있고, 실제로 침투율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에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기차 정도를 잘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동남아시아에서도 조금 잘 사는 나라들 하면 한 6개 나라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이렇게 6개국이고요. 앞으로 이 나라를 저는 아세안 6개국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세안 6개국에 대해서요, 전기차 판매량이 꽤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 아세안 6개국의 전기차 점유율이요, 2021년에 약 15,000대밖에 판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적죠. 근데 이게 23년에 15만 대 규모로 급증을 합니다. 한 2년 만에 10배로 늘어났는데요. 이게 절대 수는 조금 미미할 수 있는데 성장폭으로 보면 굉장히 큰 폭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폭은 앞으로도 계속 조금 유지가 동남아 지역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많이 판매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중국입니다. 동기간, 그러니까 21년에 중국의 전기차 점유율이요, 동남아시아 6개국의 7%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에 52%로 확 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아세안 6개국에 다니는 전기차 2대 중 1대는 바로 중국산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번 국가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좀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태국 같은 경우가 2021년에 전기차 판매량이 총 7,685대입니다. 전체 태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75만 대 정도 되거든요. 전기차 침투율이 딱 1%였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77만 대, 유의미한 변화가 없습니다. 75만 대에서 77만 대로 늘었습니다. 근데 전기차 판매량은요, 7,685대에서요 86,229대로 급증을 합니다. 전기차 침투율도 무려 11.1%로 증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될까요? 인도네시아 2021년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요 88만 7천 대 정도 됩니다. 전기차는요 796대입니다. 2023년 인도네시아 전체 판매량은 100만 대 정도 되고요. 전기차는 17,000대 정도가 팔렸습니다.
0.1%에서 침투율이 1.7%로 급증했습니다. 물론 숫자는 되게 미미한데요. 이게 전기차 증가율로 보면 엄청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동남아시아 시장이 두 개국에서 엄청 급증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대부분이 다 중국산들이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태국 같은 경우가 21년 중국산 전기차 비중이 14%였는데 23년 75.5%로 증가합니다. 인도네시아요. 0%였습니다. 21년에. 이게 23년에 41.6%로 급증을 하게 됩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도요. 똑같이 0%였거든요. 근데 각각 44%, 34.3%로 중국산 비중이 급증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남아 자동차 시장 보면 전통적으로 일본 자동차 시장이 엄청 강했습니다. 우리 동남아시아 가면 대부분이 토요타, 혼다입니다. 근데 왜 전기차는 토요타, 혼다가 못했을까요? 바로 일본 자동차들이 하이브리드에 역점을 둔다고 하면서 전기차 개발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전기차 시장에 대한 틈이 생긴 겁니다. 이거를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침투를 한 거죠. 그러면 일본의 하이브리드 차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왜 그 차들은 잘 못 나갈까? 비싸잖아요. 우리가 하이브리드 차를 모닝 같은 이런 소형차에 하이브리드를 설치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에서 보면 우리가 되게 소형 자동차들이 많은데 이런 소형 자동차들을 대신하는 게 딱 전기차가 좋거든요. 가볍기 때문에 전비도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틈새를 중국산 전기차, 저가 전기차들이 쭉 치고 나오면서 이렇게 비중을 높인 건데요. 실제로 중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이런 전기차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BYD 아토3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109만 바트입니다. 그리고 다른 게 이제 54만 바트, 또 한 95만 바트. 그러니까 이제 한 50만 바트에서 100만 바트 사이에 좀 형성이 돼 있잖아요. 이제 테슬라 모델 Y가 여기서 팔리는데요. 175만 바트입니다. 그리고 BMW iX 같은 경우에는 614만 바트입니다. 딱 봐도 가격이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 중국 전기차 단가도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1년 같은 경우에 한 7만 달러 정도에 팔렸었거든요. 태국에 중국산 전기차가요. 근데 이게 23년이요. 3만 7,900달러까지 떨어집니다. 이게 보면 거의 반 가격으로 태국 시장 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아까 한 75%까지 이렇게 시장 점유를 하게 된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수입해 오는 것보다 현지에서 직접 만들면 좀 저렴해지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 전기차 회사들은 동남아시아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조금씩 짓고 있는데 태국 시장이 가장 좋고 양질의 시장이거든요. 근데 원래 기아가 태국에 전기차 공장을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근데 중국은 대규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국 그러면 자동차 기업들이 태국 시장에 어떻게 진출하기 위한 그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 그러니까 뭐 BYD 같은 업체들일 텐데요. 여기는 진출 초기부터 아예 태국 기업들이랑 손을 잡고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현대기아가 진출한다. 그럼 현대기아의 판매 법인을 현지에 세우고 거기에서 마케팅을 하고 본인들의 판매고를 올리잖아요. 근데 중국 애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중국 자동차 대형 딜러 업체들이랑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태국 전력청, 태국 관광청 등 주요 국가기관들이랑 같이 마케팅을 하면서 이렇게 민관 협동을 같이 이뤄 나갔습니다. 특히 이제 BYD나 특히 상하이 자동차가 대표적으로 중국 이런 그 다음에 대형 딜러샵 이렇게 같이 협동을 한 걸로 이제 유명한데요. 중국 국영연구기관 또 중국 자동차 기술연구센터 역시 방콕에 R&D 센터를 이제 건설을 해서 태국 내에서 중국 전기차가 잘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법률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 인증, 규제 여러 가지 대응을 다 같이 해줬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중국 전기차 비중이 태국에서 급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국 정부가요, 태국에 관세를 낮추기 위한 노력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했었습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모두 전기차 시장에 지금 전기차로 빨리 전환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 보조금, 그 다음에 세제 혜택, 인센티브 같은 거를 많이 줍니다. 근데 이거의 핵심은 뭐냐? 자국에 공장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이 전기차를 조금 육성하려고 하는 이런 국가들의 이런 보조금이라든지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공장, 산업 육성 인력을 위한 지원도 중국 차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노력들이 더해지면서 일본이 20%, 우리나라가 40%, 독일이 60에서 80%입니다. 자동차, 전기차 수입 관세가요. 근데 중국은요, 무관세입니다. 그럼 가격 경쟁력이 가뜩이나 중국이 더 싼데 훨씬 더 저렴해지지 않을까요? 이런 측면에서 더욱 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질이 좋고 성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을 무시를 못 하거든요. 특히 이게 소형, 그러니까 이렇게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지 않은 나라에서 단순히 이동수단, 가까운 거, 내 일상생활의 이동수단으로 전기차를 사용했을 때는 가격 경쟁력이 압도적인 선택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국 전기차 기업 하면 가장 요즘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BYD입니다. 얼마 전에 테슬라를 넘기도 했고요. 이런 BYD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특징이 저가부터 고가 제품까지 다 만들 수도 있고 자회사들을 통해 전기차 일괄 생산 라인을 갖췄습니다. 우리가 전기차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원료 확보,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전기차를 만드는 기술, 이 한 세 가지 정도를 할 수 있는데요. BYD는 이걸 모두 다 갖췄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게 약간 조금 부족하잖아요.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원료가 대부분 이제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BYD 같은 경우는 자체 자회사로 이게 다 굴러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옆에 BYD 이런 수직 계열화 현황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 여기에서 한번 잘 봐보시면 염호, 그러니까 이제 리튬 확보부터 배터리, BMS, 재활용까지 다 자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용 반도체도 있고요. 모터, 변속기까지 자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BYD 전기차에 들어가는 각종 전장 제품, 전자제어 전부 다 들어가고 있고 셰시, 용접, 조명, 차량 판매, 금융 서비스까지 일괄로 다 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현대차 배터리 아직 만들지 못하잖아요. 자체 내재화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원료 확보를 하고 있나요? 물론 협상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 그런 광산 확보는 없습니다. 파이낸셜, 현대카드 같은 이런 자회사들을 통해서 국내에서는 하고 있고요. 셰시 용접, 전자부품 이런 거는 현대모비스라는 자회사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자동차도 어느 정도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지만 이런 BYD의 수직 계열화랑 비교해 보면 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바로 경쟁력의 가격 경쟁력의 차이가 될 수도 있고 특히 공급망 불안이 왔었을 경우에 굉장한 큰 차이를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측면에서 현대기아차가 더 우수할 수도 있고 글로벌하게 더 인정도 받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중국의 BYD 제품보다 더 좋은 평가를,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이게 글로벌 시장 마켓에서는요, 단순히 이런 성능적인 문제보다는 가격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면 이런 BYD가 하고 있는 이런 일괄 생산 체제를 한번 우리도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전기차 침투율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이게 한 2035년 되면 한 50%가 넘어갈 거다라고 했는데 이미 선진국 대비하면 그 성장 폭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과거 한 2년 정도 겪었던 이런 드라마틱한 성장 폭이 다시 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오기 좀 힘들다라고 보면 이 성장폭, 이 성장세, 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동남아시아다. 그렇게 되면 그 동남아시아 인구도 많고 젊은 사람도 많고 제조화 이런 산업 국가로의 발돋움을 통해서 물론 탄소 중립도 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전기차가 동남아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을 수도 있고 특히 태국,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육성하려는 것도 있고 그렇게 보면 동남아시아가 앞으로 전기차에서 새로운 먹거리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이미 중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거를 좀 넘어서야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아세안 6개국,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세안 6개국의 2035년 전기차 예산 판매량이요 한 850만 대 규모가 됩니다. 아까 15만 대라 그랬잖아요. 2023년 기준으로 12년 만에 몇 배가 느는 거죠? 50배, 60배가 이제 증가하는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잠재적 이 성장세가 엄청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특히 인도네시아가 한 450만 대, 태국이 250만 대입니다. 이 굉장히 큰 시장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조금 행보가 좀 아쉽습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현지화를 시도를 하고 있었고요. 일본 기업, 토요타, 혼다, 이스지, 미쓰비시 같은 경우에도 태국 시장이나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 기아차도요, 23년에 태국에 법인을 설치를 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동남아시아 지역을 조금 해야 될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좀 저가형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현대 기아차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시장을 비중을 높이는데 가장 1등 공신을 했던 게 소형 차량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지만 우리 베트남 가면 많이 보이는 차 있잖아요. i10 이런 작은 차들이 엄청 많이 다니거든요.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소비 성향이 이런 작은 차를 중심으로 한다라는 걸 보면 전기차도 좀 소형화를 시키면서 이런 저가형 모델을 좀 내보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 전기차의 타겟 마켓이 선진국 위주로 너무 되어 있다. 갈수록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차들이. 그 차들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좀 약간 이런 소형 전기차 시장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